아, 다시 시작하면 쉬고 왔어요, 그냥. 문무왕이 했던 대사를 기억해 봅시다. 대왕왕이랑 수중랑이었죠. 이때 어떻게 말하냐면, 야, 내가, 죽어서 내가 용이 돼가지고, 내가 신라를 보호할 거야, 해적도 보여주고, 선부가 뭐냐? 해상교통이거든요? 예, 해상교통. 아, 문무왕에 관련 있구나. 신문학대 됩니다. 신문학대 꽝꽝이 짱짱세이죠. 어떤 국민할까? 야, 우리 이제 신하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왕은 이제 뭘 할까? 저렇게 강력한 왕이 이제 뭘 하실까? 야, 나 공예할래. 야, 나 진짜 공예할 거다. 예? 아, 공예할 거야. 예. 공장부, 공예부, 잘 줄여서 공예. 토목합니다. 물론 스케일이 크겠죠. 왕이신데. 이렇게 외우시라. 해줍시다. 근데 발해 정치 조직을 보면 중앙 삼성 육부제였다. 당나라에서 빼왔다. 정당석은 정책이었고 그 수상은 대내상이었다. 사창시에 창고가 재정을 의미하는 거였고 중정대가 감찰기구였다. 지방행정은 오경 15무 62주였고 이것은 선왕의 업적이었다. 군사제도는 신라 때 중앙군 구서당 지방군 10정이고 한 주는 2개다. 2개의 군대를 두었다. 발해는 중앙군이 12였지만 지방군은 독립부대 니네가 알아서 해. 원래 다 나눠서 하려고 했었는데 경제하고 이렇게 할게요. 경제 봅시다. 수취제도. 어떻게 세금을 먹을까요? 먼저 조세 땅이에요. 전세 10분의 1을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놓아라. 공납은 너의 특산물 내놔. 여금 너의 노동력 내놔. 민정문서는 장적이나 촌락문서로 불려요. 왜 쓰였는가를 보면 수치 근거예요. 야, 조세를 부과하려고 노동력을 증발하려면 자세히 얼마나 있는지 좀 알아야겠죠. 어디서 성원경 청주 쪽과 네 개의 마을에 대해서 이때 있었던 특징은 원래 있던 거를 행정촌으로 만든 것이죠. 이 문서는 일본 도도기사 소쇼인 일본 놈들 많이도 훔쳐왔다. 무엇이 써 있을까요? 가축이나 수목 등이 써 있었고 토지들이 써 있었어요. 연수유답은 일반인들이에요. 촌주위답, 촌주거, 관모답, 관청거, 내시위답, 관리거. 관리 이름이 내시령이거든요. 이거는 안 말한 것 같은데 아무튼 관리는 내시령이라고 합니다. 호구는 인구를 9등급이 호구 인구수예요. 9등급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나눌 때는 남녀로 구분해서 연령 6등급으로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노비가 있었죠. 근데 노동력이 낮았어요. 차지하는 비율이. 농민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자영농 있었어요. 읽었어요. 야, 세금 내놔. 예. 야, 읽었어요. 먹고 살겠네. 야, 세금 내놔. 예. 돈이 없어요. 어떡하지? 이대로라면 우리 어머니, 내 아내, 아이들 어떡하지? 그래, 땅을 팔자. 그래, 일하면 되겠지 뭐. 땅을 팔아요. 지주한테 들어가요. 소장해요. 근데 문제는 전세보다 더 소장료가 더 세요. 아이, 힘들다. 버려요. 이제 뭐 먹고 살지? 도적되는 거예요, 이제. 토의제도를 봅시다. 관리에게 주었던 것이 있고 국민에게 주었던 것이 있었다. 국가는 관리에게 수조권과 녹봉을 주었다. 이를 통하여 관리는 국가에게 직역, 즉 업무를 했다. 공무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다. 국가는 국민에게 정전, 즉 소유권을 주었다. 국민은 국가에게 조세를 주었다. 이는 왕토 사상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국가 지배력을 높여준 것이었다. 노급과 관료전의 차이가 뭡니까? 앞에서 간단히 했지만 노급은 수조권에다가 알파를 주는 거예요. 귀족에게 유리합니다. 관료전은요 수조권만 주는 거예요. 그럼 제때제때 그냥 세금만 먹어. 끝. 왕권에 엄청 유리하겠죠. 수조권이 뭐예요? 땅을 차지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땅은 개 땅이 아니에요. 그 관리 땅이 아니지만 원래 국가한테 갔어야 될 세금을 그 관리가 먹을 수 있게 하는 권리예요. 자, 무역. 중국한테 금, 은, 토산품을 받았고 수입품은 비단, 약재, 서적. 지배층들이 수요품. 비단, 돈 많은 사람들이, 약재, 돈 많은 사람들이, 서적, 글씨 쓸 줄 아는 귀족들이. 이건 좀 양상이 안 바뀌어요.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면 쓰레기인데 쓰레기라고 하지만은 옛날에 메이드 인 차이나 오 중국산 우와 이랬거든요. 항구는 통일 이전 진흥왕이 서울을 차지했었죠. 한강 주요 지류를 차지하고 나서 당항성이라는 곳을 통해서 무역했지만 통일 이후에는 울산, 지금 울산항에서 교류했다. 발해는요 밭농사 중심이었죠. 예 그렇대요. 벼농사를 못했, 논농사 못 지었어요. 목축과 수렵이 발달하여 모피를 팔았습니다. 그냥 해도 되겠다. 사회를 봅시다. 신분제가 있었어요. 그냥 삼국이나 그런 데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먼저 귀족, 평민, 천민. 귀족은 가, 대가, 즉 부족장들이 왕족과 귀족으로 변하였다. 왕족들을 좀 알아보면 고구려는 고씨, 왜요? 고주몽. 백제는 부여씨. 부여에서 왔으니까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 박혁거세, 석탈에 이거 김유리일 거예요. 그래서 나이무랑 때 김씨. 평민 두 명으로 나뉜다. 두 쪽으로 나뉜다. 하나는 호민, 두 번째는 하호. 호민은 불증이다. 호민 아래인 사람은 하호, 생산증이다. 그 다음은 천민인데 노비들이다. 형벌로 인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전쟁 포로로서 삼국시 때는 전쟁이 있었으니까 전쟁 포로. 통일 이후에는 고리대 때문에 즉 높은 이자로 인한 대출 때문에 그랬다. 이때도 고리대가 있었구나. 골품제, 법품왕이 되었죠. 경주랑 수경의 관리에게만 인정해요. 지방 관리가 여기도 포함된다고 하면 틀리겠구나. 왕족은 골골거립니다. 성골, 진골. 왜 골골거리냐면은 이게 진골과 성골을 유지하려면은 왕족끼리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냐? 근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친혼의 문제는 부족한 어떤 좀 손해보는 DNA를 무료로 하기 때문에 좀 나중에 많이 부정적 열성 유전자를 갖게 됩니다. 그럼 아플 수밖에 없죠. 골골거려요. 실제로. TMI. 그 다음 왕족들은 성골, 진골. 귀족들은 두품이다. 진골은 귀족이 아니라 왕족이다. 저도 가끔 헷갈릴 때 있어요. 그냥 육두품들을 보면은 육두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중대에는 신문학 때처럼 왕권과 결합하지만 하대 때는 학문이나 종교에 힘을 써요. 왜? 이 나라는 답이 없어. 그래서 호족과 결합해요. 그래. 호족이 뭐냐? 아직 정치 체계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얘를 통해서 내가 이상향을 한번 실현시켜 보리라. 오케이. 이때 부족장들이 그 세력에 따라 신분 차등이 생겼고 이 신분이란 것은 관등, 공복, 집 등, 집의 크기 등 일상생활의 경제의 제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혈연적이며 폐쇄적인 특징, 즉 능력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중위제, 그러니까 관등이 제한돼 있다. 여기 보시면 육두품은 여기 아찬까지밖에 못 가요. 오두품은 대나마, 사두품은 대사, 진골들은 다 해먹는데. 그래서 중위제는 뭐냐? 승진하는 느낌으로 내봐라. 그래서 아찬을 4개를 쪼개버려요. 오두품은 대나마를 9중으로 9개로 나눠버려요. 집중 남아는 남마를 7개. 쉽게 말해서 원래는 이게 없었다면은 그냥 남아있다 바로 대나마 가겠죠? 이게 없었을 때는 그냥 바로 아찬으로 갔었겠죠? 이제는 아찬, 두 번째 아찬, 세 번째 아찬, 네 번째 아찬. 대나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옛날이랑 뭔 차이야. 차이 옛날에 더 나왔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니즈를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화백회의가 무엇입니까? 시족사회의 특징이에요. 귀족회의입니다. 진지황을 폐해시킨 정도 있습니다. 셌구나. 만장일치 제도예요. 파레토 제조의 법칙 무시하십시오. 화랑도는 청소년 단체이지만 진흥왕이 국가기관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뻘월 시족사의 특징을 또 보여줘요. 원관법사는 세속오개를 통하여 충성, 효도, 믿음, 호국정신, 함부로 살생 금지. 충성, 효도, 호국정신은 어디서 봤을까? 고대 국가의 형상에 보면은 한국사의 특수성에 보면 충효, 그 다음에 호국 있었죠.
그 다음에 임신서기석이란 걸 또 원광법사가 작성해 주어요. 화랑도는 화랑과 낭도로 나뉘어졌습니다. 화랑은 높은 쪽, 낭도는 낮은 쪽. 하지만 계급과 갈등은 적었죠. 문화를 볼까요? 다행이다. 시간이 좀 나아진다. 문화를 보면 고구려는 패기, 정열, 상무적 기풍, 슝슝, 화살. 얼마나 정열적이냐. 반역하면 화형을 시켜버린다. 활활 탈탈탈탈탈탈. 그리고 한 번 절도했냐? 그럴 수 있지. 12배로 부상해. 신분에 따라 그림 크기 벽화에 인물의 그림 크기가 달라요. 그리고 어딜 가든 모자를 쓰고 있어요. 신기하죠. 백제는 우후하고 세련하면 됩니다. 상무적인 풍. 얘네들도 고구려에서 왔다 했잖아요. 슝슝 화살. 바둑도 됐어요. 바둑이요? 계로왕. 바둑도 다 망한 사람이에요. 농담일 것 같죠? 아니에요. 나중에 궁금하면 계로왕과 관련된 얘기 쳐보면 고구려에 있던 스파이 승려가 와가지고 바둑 두면서 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TMI. 자, 도둑이 있으면 귀양을 보내고 2배를 갚게 합니다. 뇌물을 받았다. 감옥에 가둬버리고 3배를 갚게 합니다. 무서워. 신라는 소박했지만 조화로운 문화였다. 통일신라는 조화로운 문화에 불교 문화, 거기다 지방 문화가 합쳐진다. 지방 문화, 호족.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 당나라 문화. 정의공주 또 나왔어? 지겹다. 고구려는 정의공주 무덤은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이게 고구려 무덤의 형식이고요. 모주린 천장, 돌사자상, 온돌 다 고구려 거예요. 당나라는 정효공주 무덤인데 벽돌무덤. 무령왕릉이 벽돌무덤. 중국식이구나. 벽돌무덤. 영광탑, 당나라식 탑. 전탑이에요. 이건. 그 다음에 삼성 육부, 상경성. 당나라 거. 자, 유교를 봅시다. 삼국이 어떻게 가르쳤을까? 소수인한 때 고구려는 태학과 경당도 설치했나봐요. 잘 모르지만. 백제는 오경 박사라고 합니다. 있었대요. 신라는 임신서기석, 화랑. 어디요? 충효가 유교지. 살생하지 말라고 유교지. 예. 중대 봅시다. 국학, 신문학 때 세웠죠. 이걸 경덕왕 때 하나 정책하면서 태학감으로 바꾸지만 해공왕이 국학으로 다시 개칭한다. 강수라는 육두품이 있었다. 외교문서 작성 잘했다. 설총이라는 사람 육두품이다. 이 사람 권효 법사의 아들이다. 승려가 결혼했어요? 예. 이두문자라는 어떤 글자체계를 만들고 허한계라는 것을 바칩니다. 왕에게. 그 다음에 김대문. 이 사람은 진골이지만 화랑들을 얘기를 쓴 거예요. 대표적으로 김대문이 썼던 저서들을 알아보면 한산기, 고승전, 계림잡전, 화랑세기 약본들이 있어요. 고승전은 승려들에 대한 이야기고 계림잡전은 신라에 있었던 각종 이야기들. 화랑세기는 화랑들의 이야기. 약본과 한성기는 찾아보시라. 하대를 봅시다. 원성왕 때 독서산문가가 있었죠. 유교 경정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너네 책 읽어봤니 진짜? 야, 읽어봤어? 그럼 뭐 읽어봤겠어요? 유교 경전이겠죠. 그다음 도당 유학생 빈곤가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대부분 육두품 출신이었다. 최치원이 육두품. 시무 10조를 내고요. 개헌필경 작성하고요. 토항서 경문 작성했었고요. 사산 비명 있고요. 고려 때 문창으로 봉해져요. 최승호는 육두품입니다. 후백제로 가가지고 견훤에 붙죠. 대견훤기 고려왕서. 견훤을 대신하여 고려왕에게 이 편지를 쓴다. 최원희는 고려로 붙었고 낭원 대사 오집탑 비명인데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 세 명을 1대 3체라고 합니다. 큰 세 명이 최씨들. 최치원이 좀 유명하니까 봅시다. 토황소 영문. 당나라 때 황소를 토벌하는 것. 개헌필경. 나도 몰라요. 제왕연대력. 왕들의 어떤 이야기들. 시무 10조. 전화 개혁합시다. 싫어. 부석졸자전. 법정 화상전. 날랑비소문. 날랑비소문은 화랑도랑 관련된 걸 쓰는 건데 여기서 밝히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예요. 유교.
불교, 도교가 그 윤리가 우리 문화에 있었다. 사삼비명, 지진대낭, 법 절들을 의미요. 선이잖아요. 선종의 법 그 절들을 산이라고 해요. 나중에 뒤에 보면 알 거예요. 그다음 도교가 있었다. 고구려의 사신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당시 도덕경을 보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근데 연개소문이 도교를 잘 받아들였는데 왜냐하면 불교는 당시 기존 귀족 세력들이 받아들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백제는 산수문이 벽돌이 있고 금동대학로에 도교적 특징이 있다. 이 금동대학로는 도교, 불교 그런 것들이 있다. 신라는 화랑도의 국성도라는 것에 나타나 있다. 참고하시라. 풍수지리설은 도교랑 좀 다른 것이다. 도교가 아니다. 자연 위치가 중요한 것이고 도참신앙이라 하여 미래 예측하는 느낌이다. 호족들이 받아들였다. 신라랑 다른 걸 받아들여야죠. 역사서를 보면 고구려, 유기라는 게 있었고 저자 몰라. 영양왕 때 이문징입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신집 5권을 만들게 했다. 유기를 엮어서 편찬하겠다. 백제 때 고홍이 근초고왕이 고홍에게 서기를 작성하게 하였다. 신라 때 진흥왕이 거치부에게 국사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때 다 공통점은 어떤 왕의 기틀을 잡는 시기였던 것이다. 즉 왕권의 정당성, 어떤 좀 높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술학은 목판 인쇄물인 최고 현존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강 대단한 이경. 금속 활자는 직지심체 여절이다. 헷갈리지 말자. 첨성대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곱은 무덤입니다. 뭐 이렇게 많아. 고구려 백제는 같은 데서 나왔기 때문에 무덤이 똑같다. 장군총 고구려 장수왕의 무덤 돌무지 무덤 한성의 서촌동 고분 신라는 돌무지 덧늘 무덤 대타크다. 호우총 호우면 그릇이 있던 곳 황남대총 천마총 천마도가 있던 곳 후기를 보면은 고구려 백제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꾼다. 강서대묘가 고구려 것인데 도굴됐지만 벽화가 남아있다. 굴식 돌방 무덤은 그냥 문 하나 있는 거예요. 야 훔쳐가 이 느낌이죠. 백제는 공주 송산리와 부여 능산리에 있고요. 근데 벽돌 무덤도 있는데 무령왕릉이 벽돌 무덤으로 지었습니다. 지석이 있었고 중남조 양가 교류했음을 알려주죠. 지석이 뭡니까? 여기 무령왕이 묻힌 곳이야. 표시한 것이죠. 중대 봅시다. 발레, 실통의 신라 둘 다 굴식 돌방 무덤이었다. 근데 한편 벽돌 무덤도 있었다. 굴식 돌방 무덤은 고구려의 영향, 벽돌 무덤은 당나라의 영향. 네 번째 정예공주가 있었고 비석도 있었고 모주림 천장에 있었다. 고구려 특징. 벽돌 무덤은 정예공주가 있었다. 이 무덤이 정예공주의 땅 무덤이에요. 도교적인 걸 알려줬다. 당나라 때 도교가 좀 용했었나 보다. 그렇죠. 통일신라 굴신동 올방 무덤입니다. 둘레돌 그냥 무덤 주위에다가 빙그레레레레 돌을 들어놓는 것이고 12지신 같은 게 있었고 화장했다. 불교의 영향이구나. 지금 문하고 있었죠? 맞네. 하다가 내가 까먹었다. 자, 불교의 흐름을 볼까요? 봐야 돼요. 삼국대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소설희망을 전진 순도에서 받아들였다. 동천왕이 동진과 교류하다가 마라난토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불교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왕실 불교예요, 호국 불교예요, 귀족 불교예요, 미륵불 신앙입니다. 네. Only for king and 귀족? 몰라. 신라 때 누지마리간 때 고구려 묵고자에게 받았으나 법홍한 때 2차돈이 받아들였다. 왕즉불 사상 무엇이냐? 내가 부처다. 진짜예요. 사를 보면 나와요. 중대 때는 불교의 대중화 체계야. 그래서 통일신라 때 불교 문화가 있었던 것이구나. 왜냐하면 불교가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불교 문화가 있었겠구나. 원어 육두품이에요. 위상진나라, 진골. 이 회골물 이야기 유명하죠. 같이 여행을 당나라로 유학을 하려 가다가 원효가 목말라
벌컥벌컥 시원하다. 자고 일어났더니 해골물. 깨달음을 얻어서 원효는 한반도로, 위상은 당나라로. 원효부터 봅시다. 원효는 나무와의 답이라고 해서 정토사상을 만들었고요. 이게 아미타 신앙이에요. 일심사상이라고 해서 화생사상인데, 책이 신문화쟁론이란 것도 있고, 신문화쟁론 알아두시라. 적어두시든가. 신문화쟁론. 의상은 현재 고난 구제하는 관음신앙. 관음이요? 관세음신앙. 하나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다. 원흉회통. 하나가 유업되고 이 모인 것이 하나로 통한다. 사상. 화암사상인데 결국 이것이 왕권 강화로 이루어졌다. 원효와 위상. 이 사람들은 불교 대중을 엄청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구별할 것.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나? 백제가 미륵불 신앙, 원효가 아미타 신앙, 사상이라 썼어요. 신앙이에요. 의상은 관음 신앙. 그래서 교종이 유행했죠. 그래서 오교라는 교종이 생겼고, 교종은 특징 경전을 연구하는 것이죠. 왕실불교에 있어요. 왕실과 진골. 진골이 왕족이에요. 그래서 불탑이 유행했다. 부처님께 내 마음을 보여줄 거야. 어떻게 하지? 불탑이다. 또는 왕족이 지원을 많이 했다. 하대는 선종이 유행했다. 구산. 산? 최치원 때 사산 비명할 때 최치원이 4개나 이름을 지어준 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깨달음과 참선을 중요시해요. 호족과 육두품들. 교종은 왕실진골, 선종은 호종 육두품. 그 다음에 승려들의 탑을 세워줬다. 승려등과 종파를 좀 알아봐야 돼요. 복잡해요. 외우는 방법이 있죠. 기다리시라. 나도 배운 거예요. 고구려 때 승랑이라는 사람이 삼론종을 세웁니다. 백제 때는 겸익이라는 사람이 계율종을 하고요. 두려웠다? 아무튼 그냥 일단 만들었다. 성왕 때 그 다음 또 근데 여기서 영계서운이 도교라면서 불교를 핍박해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승려들이 도망쳐요. 이때 보덕이라는 승려가 백제로 와서 열반종을 창시하고, 해일량이라는 사람이 고구려에서 도망쳐서 교단 순간제도 국통제도를 만든 다음에 자기가 국통제도가 되거든요. 법흥왕 때예요. 그 다음에 진흥왕 때 자장이라는 승려가 계율종을 창시하였다. 자장, 순덕여왕, 황룡사, 구축목탑, 짜잔. 송문신라 때는 원효는 법성종이었고요. 위상은 화엄종, 진표는 법상종이에요. 이렇게 해서 5종. 뭐가요? 보덕 열반종, 자장 계율종, 원효 법성종, 위상 화엄종, 진표 법상종. 어떻게 외웁니까? 열봉. 왜? 있잖아, 기장님이 그러는데 법원에서 이상한 선수가 왔어. 진성 부를 때 뭐? 열보, 열반종 보덕, 계율종 계장님, 계율종 자장. 그런데 법원, 법성종 원효, 이상화 선수, 위상, 화엄종, 진상 부렸어. 진표, 법상종. 이상화 선수에겐 약간 미안함을 표현합니다. 이 유식은 이게 죄송한데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나중에 또 고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유식이란 것은 중국의 유식불교예요. 일체 유심조를 중심으로 하는데, 원축이란 사람이 이 유식불교를 당나라의 현장이라는 승려에게서 배웁니다. 한편 해초라는 승려는 왕어 천축국전, 인도 갔다는 뜻이 인도예요. 인도 갔던 거예요. 진짜 이때 오천축군? 천축국 왕오 천축국이 아마 인도예요. 인도. 그러니까 선종 구산 2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도위, 가지, 산문. 산이네요. 이염, 수미, 산문. 도위, 가지, 산문. 이염, 수미, 산문. 이거 억지로 외우는 법 하나 할까요? 지도를 펼쳐봤어요. 스미차비했네요. 이야,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외우세요. 한국사는 어떻게든 외우는 게 답이에요. 불탑. 백제 볼게요. 고구려는 없어요. 왜? 연개선문 다 때려 부셨겠죠. 백제. 익산 미륵사지서탑이에요. 가장 오래됐고요. 익산에 무왕이 천도하려고 미륵사를 세웠는데 그 석탑이고, 목탑 양식입니다. 목탑 양식이에요. 금제살이 봉안기가 있었어요. 아, 안에 뭐 있었구나. 부여 정림사지 석탑이 있는데 부여에서 발견됐고요. 특징은 별명이 평추탑이에요. 배경을 말해볼까요? 따당연합군이 백제를 점령했어요. 수정방이 장군이 와가지고 탑에다 낙서가 갑니다. 낙서가 아직도 있어요. 이때요. 신라의 탑을 봅시다. 신라는 황룡사 구축목탑. 성당여왕에게 자장이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세우라고 했죠. 스토리. 주변에 세우면 9개 나라가 층이 나라라 했고요. 한 층도 9나라가 당신에게 절을 할 것이요. 세워야지. 탁탁탁탁탁. 근데 몽골 침입 때 소실되었다. 분황사 모전석탑은 전탑을 모방했습니다. 전탑은 벽돌탑인데 전탑이 아니란 것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 세웠게요? 3, 2, 1. 신문왕이라 생겼죠? 신문왕이에요. 자, 중대는 이중기단. 그러니까 받침돌이 2개. 하나, 둘. 잠깐만요. 줄은 어떠냐? 이중기단이라 하면은 하나, 둘. 그러니까 이중기단이고 3층은 하나, 둘, 셋. 이상한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뭔 말하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아실 거라 믿어요. 보면은 1개, 2개, 3개. 오케이. 이렇게 3층. 3개. 2층 계단 3층. 자. 자, 이어서. 그래서 중대 때는 이중기단 3층 석탑이었다. 가문사지 3층 석탑이 있었고요. 잠깐만. 여러분 죄송해요. 가문사였어요.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신문왕이 왜 이때 세워? 신문왕이 왜 이때 세우냐고. 신문왕은 이때 안 살아 있었잖아. 살아있지도 않았잖아.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죄송합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죠. 여러분들의 나라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가문사지 상춘석탑이 있었다. 이게 신문왕이고 분황선 나중에 또 말해보죠. 불구사 3층 석탑. 경도광 때 김대성이 무용탑, 석가탑, 무구정강 대다라이경 다보탑이 있었어요. 이 불구사 3층 석탑과 다보탑이 불구사 탑이다. 그 다음에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화엄사 위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대를 봅시다. 하대 때는 진전사지 3층 석탑이에요. 탑신에, 그러니까 탑 기둥 쪽에 탑백 기둥 쪽에 조각이 돼 있다. 승탑, 선종의 영역이었죠. 쌍보공사 승탑이 유명합니다. 팔각 원당형이에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이거 팔각형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 아무튼 이렇게. 포인트는 동그란 거, 원당. 포인트. 이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동그란 거를 외우면 된다. 이 동그란 거. 그러면은 승탑이구나. 그래서 불상들이 있어요. 불상들을 보면 금동 영가 7년형 열의 입상이에요. 백제는 서산마의 3조 3이 3. 신라는 경주 배리 석불 입상인데 세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의 특징, 불상들의 특징은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장이에요. 앉아서 생각하는 특징이 있어요. 통일신라는 석굴암, 아하. 발에는 이불병전상, 투브 다 시팅, 투브 다 시팅. 야. 그 다음에 일본에 전파된 것, 하이 히론. 백제가 일본이랑 가장 친했어요. 근초고왕, 금구수왕이 아직기는 한자, 왕위는 천자문 논어. 무령왕은 단양이와 고안목을 통해 유학을 전해주었고요. 송왕은 놀이사치계를 보내 불교를 전해주었고 해총을 통해 계율종도 전해주었습니다. 고글 이거 어떻게 배우나요? 제가 또 만들었죠. 아 이거 제가 만들었기 이것도 약간 인강쌤한테 배웠는데 근초광 근구수왕 때는 교수에 진출했다 했었죠. 일본어 갔어요. 아직도 한자를 안 배우 몰라? 야 춘자문에 너무 아는 사람 있어? 왕밖에 없어요. 야 고양이가 유학을 알아? 사람은 몰라. 야 신기하다. 사람이 아는 사람이 없다. 없을 무야. 무령왕이에요. 성왕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성난다. 성나. 승려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치를 지키고 있었어요. 유배 보내야지. 야 사치 보낸 놀이사치기야. 예 왕님. 일본 가라. 예? 가. 예 불교를 보지 전해주러 가요. 나중에 해총이랑 승려 갔어요. 얘는 뭐예요? 야, 얘 해자스럽다. 예? 고구려 때 해자 있는데. 아무튼. 어. 너 은혜를 잘줄 것 같아. 예? 전해줄 거야. 예. 미안해요. 고구려는 다카마스 고분 벽화라는 일본 벽화를 통해 고구려의 수산리 벽화가 다카마스 고분 벽화에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담징이라는 사람은 종이, 맷돌을 전해주었고 호류사의 벽화를 그려주었고요. 해자라는 사람은 슈투크 스승입니다. 그 다음에 해관은 삼론종을 전해주었죠. 고구려가 삼론종이잖아요. 그쵸? 도현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고요. 신라는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 축제술, 저수지. 일본 그렇게 해서 가야가 세키토기를 만드는 기술을 전해주면서 일본의 아스카 문화가 꽃피어납니다. 통일신라를 보면 하쿠오 문화 심성이라는 사람이 화엄종을 전해주어서 하쿠오 문화가 탄생합니다. 자 여기 있죠. 아 이거 어떻게 표시하지? 먼저 이게 고구려 거, 이게 백저 거. 3 얘기도 3개인데요. 어떻게 외우죠? 입상이죠? 여기는 3개지만 조각돼 있어요. 여긴 다 3개가 다 세워져 있죠. 베리석불 입상, 서세원 마의 3존 불 외우시라. 그래서 얘가 방가사여서 앉아서 생각하고 있죠. 이게 뭐냐? 영광탑이에요. 당나라 거. 알아두십시오. 복습파하는 사료 읽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사료 읽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은 따로 찍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